여러분, 경제학 원론에 이런 말이 있죠.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면 금리는 내려간다. 이건 경제의 기본 법칙입니다. 물이 많아지면 물값이 싸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절대 법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서 시장에 흘려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장 금리, 특히 국채 금리는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돈을 푸는데 돈값이 비싸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한국 경제,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왜 시장은 한국을 버리고 있는지, 정부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부동산 PF의 뇌관이 왜 지금 터지려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확인해야 할 5가지 생존 지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지금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 상황, 비유하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독이 깨질까봐 억지로 물을 부어 압력을 유지하는 상황이죠. 시장의 채권 투자자들, 즉 돈의 주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왜 돈을 푸는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서 투자를 늘리라고 푸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곳, 바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한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눈치챈 겁니다. 현재 한국 민간 신용의 5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건설사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까지 줄줄이 엮여 있죠. 시장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서 저 부실한 기업들 빚을 돌려막기 해주고 있구나. 저 돈은 생산적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빚 갚는 데 증발하겠구나. 그러니 한국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 뻔하고 위험하니까 돈을 빌려줄 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도 금리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 즉 신뢰의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경제 위기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죠.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죠. 기억하십니까?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당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유동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둔촌주공은 살아났고 사람들은 환호했죠. 역시 부동산은 불패다.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준다. 하지만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그때의 성공이 지금의 독이 되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는 대마불사, 즉 덩치가 큰 놈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심어졌습니다. 건설사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대신 정부가 또 도와주겠지 하며 버텼고, 금융사들도 부실 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해줬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이제는 반창고로도 가려지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의 자정작용을 마비시켰고 그 청구서가 2025년 12월 우리 앞에 날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구조조정 없는 구제금융은 독약을 설탕으로 감싸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990년대 초반 스웨덴도 우리와 똑같은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처는 달랐습니다. 스웨덴은 배드뱅크를 만들었습니다. 부실한 자산을 싹 다 모아서 헐값에라도 시장가로 정리했습니다. 은행을 국유화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털어냈죠. 당시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습니다. 집값이 반토막 났으니까요.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낸 덕분에 스웨덴 경제는 2~3년 만에 다시 건강하게 부활했습니다.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비슷한 길을 갔죠.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시장가 정리를 두려워합니다. 부실 자산을 제값에 사달라고 떼를 쓰고 정부는 그걸 받아주려 합니다. 기억하세요. 위기는 덮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터트리고 청소해야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청소를 미루고 미루다 쓰레기 더미에 깔리기 직전입니다. 자, 거시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의 생존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여러분께 매일 아침 이 5가지 지표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생존 계기판입니다. 첫째, 국고채 10년물 금리. 이건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려도 이 10년물 금리가 오른다면 시장은 한국은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대출금리의 선행지표니 반드시 보세요. 둘째, 원달러 환율. 외국인 자본이 짐 싸서 떠나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등입니다. 환율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1,400원 돌파 시 특히 주의하세요. 셋째, 외환 보유고. 국가의 비상금이죠. 환율 방어한다고 이걸 너무 많이 써버리면 진짜 위기 때 막을 돈이 없습니다. 외환 보유고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한 달에 50억 달러 이상 줄어들면 경보 단계입니다. 넷째, 저축은행 및 캐피탈의 PF 연체율. 이곳이 가장 약한 고리, 즉 뇌관입니다. 여기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 불길은 1금융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으로 번질 겁니다. 현재 연체율 10%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외국인 수급. 특히 주식보다 채권을 파는지 보세요. 주식은 단타로 팔 수 있지만 외국인이 국채를 던진다는 건 한국 경제 손절을 의미합니다.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3개월 연속 순매도면 적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무거우셨죠? 하지만 저는 공포를 조장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눈을 가리고 있으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만 눈을 뜨고 있으면 벼랑 끝은 훌륭한 다이빙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징후가 명확할수록 역설적으로 기회도 명확해집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달러 자산을 점검하고 무리한 빚을 줄이면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지표를 예의주시하세요. 시장이 요동칠 때 가장 큰 위험은 변동성 그 자체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